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2025년도 입주 물량,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가장 크게 핫 이슈가 되는 지역이 하나 있죠. 2024년 11월 말부터 입주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내년 1월 달로 물량이 책정되어 있어서 내년 2025년에 35,000 가구 정도가 서울에 입주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는 청년주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통계 집계하는 실질적 입주량은 약 29,000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2,000세대, 그러니까 거의 약 40% 가까이 되는 물량이 이곳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강동 지역의 둔촌 주공, 기존의 둔촌 주공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자면 약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제외하고 2025년에 서울에 입주할 물량은 약 10,000세대 조금 넘는 물량을 불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2025년 1월 달에 12,032세대가 예상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25년도의 물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요새 전세 대출 문제 때문에 이 둔촌 주공,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원래 보통 입주장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물론 고덕이 같이 동시에 입주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당히 흔들렸거든요. 그때는 역전세, 역월세 등이 발생을 하면서 임대를 주변에 계신 임대인분들이 임대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입주장에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 월세가, 그리고 전반적인 매가가 휘청거리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매머드급 단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둔촌주공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그렇게 기존의 입주장 에서 보여줬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꽤나 여기가 12,000세대 중에 1,000세대 정도가 임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11,000세대 정도가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으로 입주를 하는 세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직접 입주하시는 세대가 조금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세나 월세를 고려하셨던 분들께서도 입주로 방향을 돌려서 입주를 고려하시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세를 주기보다는 처음으로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곳에 입주하려는 경향이 조금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전세가와 월세가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11월 27일부터 실질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이를 살피겠다, 분위기를 보겠다라는 임대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 상황이라 이제 매매가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분양가의 거의 약 2배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심지어 12,000세대 매머드급 단지가 이렇게 강세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입주 물량에서도 보시면 지금 2026년도와 2027년도는 아예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강세가 예상되기도 하면서 내년에는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입법으로 인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규제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기존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세의 수요가 매매 쪽으로 돌아갈 경향이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투데이 부동산 중개법인, 저는 사실 영등포
통이고요. 영등포에서만 6년을 일을 했고 사실 부동산 제 경력 중에 절반 이상을 영등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사무실에 계신 이사님께서 강동 통이신데요. 강동에서 오랫동안 거주도 하셨고 강동에서 잘 알고 계신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저희가 단지 내 상가로 지점을 내서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시황과 근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시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근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개 만렙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파크포레온 투데이 중개법인, 가칭이긴 하지만 파크포레온 투데이 중개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보시면 둔촌주공 살리기 없나요? 높아진 대출 문턱, 입주 코앞인데 수분용자가 발동동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가계대출이 사실 둔촌주공 잔금만 3조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둔촌주공이라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11월 달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11월 달에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입주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대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당국도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풀어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이긴 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입주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러니까 12월만 지나면 내년 202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대출 규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이제 기사로 보시면 규제 완화 예외 안 된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둔촌주공만 봐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조 어마어마하죠. 한 단지에서만 3조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구당 그냥 단순히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잔금 대출만 약 3조 원 정도 대출을 내야 한다. 사실 상당한 대출의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입주 시기는 2024년 11월 달부터 시작이고 약 12,000세대입니다. 올해 수도권 하반기 재건축 입주 물량이 22,000가구인데 둔촌주공이 거기서 저희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분양대금 중에 그러니까 중도금 상환과 그리고 잔금 대출이 있으시잖아요. 5대 시중은행이죠. 예, 이제 대출의 중과액 추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단지 하나에 잔금 대출 20% 잔금 대출만 가지고도 약 3조 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대출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둔촌주공만 봐줄 수는 없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실 12,000세대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서울의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이래저래 88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로서 입주를 막는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공포심리를 조장하는 이유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10월 또는 11월 달에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그리고 11월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금통위 회의가 11월 30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일이 10월 27일부터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주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대출의 잔금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부터 하실 수 있도록 잔금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출이 안 나오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우선은 이제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 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SC제일은행에서도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대 시중은행의 대출이 막힌 상황이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에서 이제 대출에 관련된 이제 대출 상담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결을 시켜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담사 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특히나 하나은행과 제일은행에서, 그리고 우리은행도 일부 대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도 맞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대출을 내주고 있지만 언제 또 그 대출이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11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11월 달까지는 대출 규제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은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올림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올해 입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애를 먹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년이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신의 한도가 풀리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정책적 규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규제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입주 물량도 적고 대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임대인분들도 사실 급하지 않은 상황이시라서 금액이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셋값 1만 가구 물량 폭탄에도 고공행진, 둔청주공 입주 앞두고도 전세 매매가 상승, 5년 전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때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신축 선호 현상에 가격 약세 흐름이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현장에 이렇고요. 저희가 지금 앞서 시장조사를 입주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세가, 매매가, 월세가 할 거 없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인분들께서 급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제 뚜껑이 열려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겠다. 11월 27일 날 오픈이 된 그 시점부터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오픈이 된 그 시점부터 나는 임대를 놓겠다,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이제 둔촌동 입주장 영향으로 전세 가격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네. 그래서 고덕 쪽에 전용 5구 스퀘어미터가 신고가인 15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주변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매매,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던 분들이 입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12,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뭐 한 30% 정도만 입주를 해도 이제 1000세대, 한 1000여 세대 되는 단지가 3, 4개가 한꺼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가격이 분명히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빠져나오는 물량만큼 거기에 메꿔지는 수요가 상당히 지금도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 단지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올림픽 파크본 자체도 전세가 상당히 강세를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 헬리오시티 입주 시기 이제 9,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였죠.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는 그 전세가율이 49.9%를 기록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으로 50%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주춤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이 2018년도에는 61%였는데 헬리오시티 입주하면서 10%나 폭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전세나 월세에 임대를 맞춰야 되는 임대인분들께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일반적인 입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공급 물량에 대한 부족에 대한 여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 그리고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신축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신축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심리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검단 신도시를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 아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검단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남수란 대표님이라고 검단 부동산 프로 부동산 대표님이신데 그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 검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기 시작한 건 2021년도부터라고 해요. 이제 그 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은 했지만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상당히 상권이 거의 완벽하게 조성이 됐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잘 갖춰져 있었고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너무나 깔끔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역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 역세권 주변의 상권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무튼 이런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젊은 분들, 이제 매매와 전세의 그런 수요의 주축이 되는 30, 40대의 그런 젊은 층이 이런 신축 선호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강세가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이제 그 아파트 타입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대표되는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되는 타입의 지금 보통의 평균가가 매매 같은 경우에 이제 호가 기준입니다. 호가 기준으로 해서 59 스퀘어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84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59 스퀘어미터가 약 6억에서 8억 그리고 9억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8억에서 9억 정도?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과 일반 분양 물량이 다른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 물량은 조금 더 좀 가격이 높고 이제 3년 이내에 입주를 하셔야 되는 일반 분양의 물건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이거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건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의 전세도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4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약 9억에서 10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 스퀘어미터가 3억에 200 그리고 4억에 160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요. 84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6억에 80 그리고 7억에 약 1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약 10억 이제 59 스퀘어 같은 경우 약 10억대 그리고 이제 84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2억에서 13억대였기 때문에 거의 매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호가를 형성하고 있고 어쨌건 아직 오픈을 하기도 전부터 매매가가 분양가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전세가도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주변 시세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분들이 급하시지 않다. 근데 사실 임차인분들께서도 사실 오픈을 하시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집을 볼 수도 없거니와 11월 27일 이후부터 집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세로 돌아선 임대인분들이 많아서 오픈을 한 상황에서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거래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다 연결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 대출이 언제 막힐지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서 들어오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임대인분도 마찬가지시고 임차인분도 마찬가지시고 일반 분양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입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계약을 3년으로 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3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규제 발칵 뒤집히더니 결국 13억 뜻밖의 상황. 입주장의 되레 전셋값 상승, 가격 내릴 요인이 없다. 84 스퀘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억에서 10억 정도라고 했는데 호가 기준 13억
금액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49 스퀘어, 59 스퀘어, 84 스퀘어 금액이요 사실 겹치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부르는 게 호가다,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평형에 관계없이 심지어 금액이 겹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들어오셔야 한다. 네, 지금 계속해서 현장의 상황을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둔촌주공의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현재 시장에서 통상 맺어지는 게 9억대 수준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84 스퀘어미터가 약 9억에서 10억 정도 호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9억 수준 정도라고 보지만 이거보다 지금은 살짝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전용 59 스퀘어가 84 스퀘어가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장이라서 이렇게 아직 입주가 오픈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59와 84의 가격이 동일한 그런 호실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입지나 위치 그리고 향 여러 가지 층 여러 가지의 조건들로 인해서 그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로얄층, 로얄동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의 갭 차이는 이렇게 대단지일수록 상당히 커지는 건 사실이고 갭이 커질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내가 6억에 들어왔건 9억에 들어왔건 싸냐 비싸냐의 문제는 사실 입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값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입주장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상당히 갭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되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는 일단 시장을 지켜보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귀띔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임대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임차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임대인 분들도 오픈할 때까지는 굳이 내가 급하게 싸게 팔지 않겠다. 싸게 전세를 내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높으시고요. 그때 가서 가격이 내려갈 지연정 어쨌든 뚜껑이 열린 이후에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임차인분들께서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이 된 이후에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임차인분들도 있으시다. 그래서 사실 11월 말이 돼서 짠 하고 오픈이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실질적인 가격 형성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입주장이기 때문에 보통 지금 하반기에 집값의 하락을 예상하신 분들께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분명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를 생각해서 하반기에 집값 하락을 예상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 기존의 입주장의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탈피해서 지금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동의 집값들이요. 그래서 오픈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폭발적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살짝 주춤을 할 수 있겠으나 금방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입주 폭탄 대출 규제도 둔촌주공 박앤세일 없다. 84 스퀘어미터 20억대 9건. 네. 지금 호가가 25억대까지 가고 있으니까 임대인분들도 놀라시더라고요. 25억이요?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들어가시는 입주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한 관심사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것을 이런 데서 보실 수 있고 되게 굳건하게 강력한 그런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올림픽 파크 포레온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그 학교 부지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단지에 4단지 쪽에 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학교가 원래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공공용지로 사용을 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공공용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 이제는 쏙 들어갔고요. 이제 거의 중학교가 들어오는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기부채납 심사 제외 둔촌 주공에 학교 생긴다. 그래서 원래도 중학교가 이제 생길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중간에 뭐 공공용지로 바뀐다, 초등학교 용지로 바뀐다 말들이 많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중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교육부가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기부 체납된 학교 용지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학교 용지에 중학교가 신설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지금 워낙에나 이제 입주민들께서 중학교의 신설을 갈망하고 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서울시 쪽에서도 받아들일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선 중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인들의 출입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로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가면서 강동구청에서 그 없었던 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이제 둔촌주공이 2025년에 포함해서 35,000 가구인데 여기에 청년주택과 그러니까 원룸, 그러니까 작은 투룸의 청년주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29,000, 28,000 가구 정도 서울에 입주 물량이 예상돼 있는데 그중에 12,000 가구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기 때문에 거의 40% 가까이가 지금 강동 쪽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되는 것은 지금 서울 집값의 상승 요인이 아직 계속해서 이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 그래도 입주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에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단단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하고 나면 매매가에 대한 상승 기조는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지금 현황과 앞으로의 이제 예상,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오픈하고 나서 입주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입주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는 저희 이사님께서 그쪽으로 이제 단지 내 입점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주 생생한 그런 시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임차인분들께서도 그리고 임대인분들께서도 앞으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투데이 중개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다. 제가 영등포 통인 것만큼 영등포에서 투데이 중개법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앞으로는 강동 쪽에서는 파크 포레온 투데이 중개법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확하고 깔끔한 중개를 약속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면서요. 다음번에는 바로 다음번은 아니더라도요. 이제 둔촌주공 저희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인 지점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